손민규 단장이라든지 롯데 이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정말 개혁, 혁신 이쪽으로 갔는데 이제 시즌이 딱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약간 데이트 위주의 어떤 특별한 야구를 좀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메이저리그식 야구인 것이죠. 근데 허문회 감독님은 보면 약간 좀 믿음의 야구, 예, 좀 뭐 케미스트리 이쪽으로 좀 하시고 예전에 이제 우리 다 알고 계셨던 그런 이제 선배 저 감독님들께서 하던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초보 감독인데 그 우리 후배 감독들이 그 선배들의 어떤 전철을 잘 좀 곱씹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감독직에서 오래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되새김해 보면서 역사를 지금 프로야구 39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야구 감독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만두게 되고 더 유지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은 다 나와요. 역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 야구가 상업 야구를 한다면 미국 야구는 뭐 기록이라든지 선수들의 개개인의 어떤 기량들을 쭉 펼치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를 하면 변트 많이 안 되고 그냥 치기 때리기 하고 근데 우리나라 야구는 상업 야구이면서도 사실은 이기는 야구를 해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자기 야구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 감독, 초보 감독들이 너무 그 이상을 그리는 야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선은 그렇다고 제가 뭐 선수들 혹사시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기는 야구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하라고 당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야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독직에서 조금 속된 말로 잘리고 난 다음에는 내 야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이기는 야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미국 야구 있고 일본 야구 있고 한국 야구 있잖아요. 근데 우리 표현을 할 때 현대 표현할 때 그러거든요. 미국 야구는 상업 야구, 일본 야구는 정교 야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정교처럼 하잖아요. 딱 나가면 그냥 워낙 노아웃 되면 희생번트해서 2루 보내고 이런 건데 우리는 비빔밥 야구로 가거든요. 막 섞어서 막 하는데 이기는 야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역사가 프로야구 39년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미국 같은 데는 상업야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우승 전력이 안 되면 그냥 감독이 좀 그 자기들이 계산한 대로 성적이 안 나더라도 감독을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감독직을 유지시켜주는데 우리 KBO는 그게 아니고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혀. 마음껏 해라. 선수 키워라. 이건 늘상적인 구단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젊은 선수 키워라. 마음 편히 해라. 뭐 그냥 그건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성적 안 나오면 바로 자르거든요. 특히 신인 감독들, 후배 감독들이 그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이기는 야구에 초점을 맞춰서 때로는 좀 무리가 되는 쉬어주면서 보호하면서도 가면 되는 거니까요. 혹사와 이기는 야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악착같이 하는 부분이 좀 덜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감독이 되니까 이제 자기의 야구를 보여주고 싶겠죠. 자기의 야구를 이제 뭐 시스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가로 안에는 이기는 야구를 하면서 그걸 만들어 가라 이겁니다. 네. 이제 롯데 이제 사장님께서 단장하고 감독의 불화를 잠깐 이제 인터뷰에서 직접 거론을 하면서 진화에 좀 나서서 그때 이슈가 좀 됐습니다. 이거 뭐 왜냐하면 제가 미리 앞서도 우리 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이제 손민규 단장이 가고자 하는 그 야구랑 이제 허문회 감독님의 야구가 사실 이제 결은 좀 다릅니다. 목표는 같겠죠. 목표는 같겠지만 조금 결이 달라서 이제 우리 팬분들께서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건 뭐 원래 하고자 했던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원해서 또 손민규 단장이 뽑아온 사람인데 불화설이 있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상적인 감독하고 단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근데 그 롯데 그 야구단의 뭐 사장이나 감독이나 단장이나 다 이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 감독과 뭐 단장이 불화가 됐는데 뭐 사장이 물어봤을 때 약간 단장 쪽의 편을 드는 그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뭐 말이란 걸 한번 내뱉어놓으면 그 일파만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런데 단장과 감독의 관계는 공생관계가 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공생이죠.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불협화음만 터지게 되고 팀을 제대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단장 생각과 요즘은 또 야구인 단장들이 많잖아요. 그럼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뭐 어디로 가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겠죠. 네.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약간은 좀 불협화음 물 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민규 단장이 이제 후배기도 하니까 네. 그쪽에서 전혀 특별한 이제 코멘트가 전혀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관련해서 이제 뭐 허문회 감독님은 그때 이제 장원삼 선수를 선발 등판시키고 난 다음에 2군 코칭 스텝의 문제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도 하셨고 몇몇 선수의 이제 반쪽짜리 그런 관련 발언들도 좀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지만 전면전은 아닌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겠다 해서 직접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자리를 이제 마련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진화가 안 되고 조금 더 이슈화가 돼서 그러니까 그 성민구 단장과 허문회 감독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바른 말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든가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지어내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스토브 리그 때는 전혀 말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오로지 성민구 단장이 그 롯데 팀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줬지 감독에 대해서 멘트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차분하게 잘 진행됐잖아요. 그럼 그것이 시즌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지속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성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선수 쓰는 거 성적 때문에 자꾸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성민 단장뿐만 아니라 단장들이 항상 그 내뱉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현장은 현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프론트는 우리가 좀 이렇게 스토브 리그 때나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백행무익한 겁니다. 그건 완전히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뭐 누구도 원치 않았던 그런 약간 소모전, 그렇죠? 감정적인 소모전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 그걸 따지게 되면 뭐 5위 밑에 있는 팀들은 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공생관계다. 그렇죠. 네. 공생관계다. 자, 하나 이제 뭐 올해도 계속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데. 네. 그럼 리빌딩을 해야 된다. 윈나우를 해야 된다. 2018년에 3위 한번 또 하고 그냥 바로 또 하위권. 또 막 18연패. 끝이 안 보이고 한윤덕 감독 결국 이제 3년 차에 또 중도 하차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스카우트 팀부터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하나가 지금 경기 나온 젊은 선수들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 또 하나 팬들이 잘못 오해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그 팀 이론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새로운 선수들이 지금 그 1군에 와서 뛰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그동안 몇 년 동안 김태균 선수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스타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스카우트에서부터 뭔가 몇 년 동안 잘못된 스카우트를 하고 있다. 정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를 해줘서 현장에서 그 선수들을 좀 잘 키워내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대형 선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물론 대형 선수가 그러니까 2년 전인가 러시아인가 변우현 선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는 결국은 크지를 못했었는데 근데 그게 한 몇 년 공백이 있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들어온 뭐 하주석 이후로고요. 한 4, 5년 만에. 지금 상태에서는 야구인 누군가가 아무리 들어가서 이 팀을 강팀으로 만들려고 해도 우선은 밭이 튼튼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육성 시스템만 손보려고 좀 했었고 스카우트 쪽이 그러니까 원석을 고르는 일에는 좀 덜 집중을 했는데 그냥 우리는 어차피 이쪽이 뭐 우리 프랜차이즈가 약하니까 선수가 없다는 거 그냥 손을 놔버리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전면적으로 곧 아마 전면 드래프트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차 지명이 없어진 상태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스카우트 팀들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스카우트 하는 사람들이 더 열의를 갖고 발품을 팔면서 아마추어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막 다니면서 원석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박지 부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제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감독도 선수가 없으면 훌륭한 감독 못 됩니다. 좋은 감독은 선수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선수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예로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 이야기했는데 우리 역대 내놓을 만한 감독님들 그거 다 거쳐갔습니다. 자, 김성근 감독님, 김응용 감독님, 김인식 감독님, 이거 3김, 그죠? 그 완전히 대표적인. 그렇죠. 그런 감독들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좋은 감독들이 갔으니까 우승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팀 전력이 떨어지니까 그분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좀 무너져 있는데 그러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스카우트 쪽에 좀 더 심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요즘엔 또 2차 드래프트도 있고 하니까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 그 팀에서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지만 또 하나 쪽에 오면 또 다른 또 쓰임새가 될 수 있는 선수가 원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2차 드래프트 오면 바로 그렇죠. 주전입니다. 하나에서는. 지금도 하나의 그 2차 드래프트 와서 주전으로 뛰는 정진우 선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그 시스템을 먼저 하나 구단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스카우트 쪽에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좀 선발을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 2, 3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선수들이 나와서 외국인 선수들과 어우러져서 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하위권 벗어나기가 뭐 좋은 외국인 선수가 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작년에도 보면 외국인 선수들 호잉이 조금 덜했지만 뭐 스폴드나 체드벨은 자기 역할을 다 했었거든요. 외국인 선수가 3명 다 재계약을 고인데도 재계약을 했다는 거는 그 선수도 어느 정도 했는데 성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스카우트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수비입니다. 수비가 너무 약합니다. 하나가. 행복 수비. 그렇습니다. 예, 수비가 너무 약해서 좋은 투수가 올라와도 타이에 의해서 수비에 의해서 무너진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투수들이 이게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이제 성격들이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조금 야수가 에러하고 맞고 이러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비가 약한 팀들은 그 야수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가 이 연패에서 벗어날 때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는 공격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투수는 매일 프로야구는 5일, 6일 동안 하면 매일 바뀌잖아요. 그러면 1선발이나 나와서 한 경기는 막을 수 있는데 공격이 안 터지면 연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격력이 딱 살아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조금 더 연승도 갈 수 있고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이야기했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스카우트들 그 다음에 수비 강화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가 지금 그래야 탄탄한 수비를 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비가 강한 팀은 예상치 않게 상대 막 공격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많이 맞아서 무너지는 경우 있어도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두산이 딱 그렇거든요. 강팀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나머지 외국인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복불복이라고 봐요. 정말 복불을 봅니다. 수비는 이제 하나가 지금 자유훈련 해보고 지옥훈련 해보고 다 해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역시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된다. 지옥훈련을 하는 게 낫습니다. 올해 이제 이 하나가 또 SK가 뭐 3할 승률에서 왔다 갔다 2할 때를 막 기록까지도 하고 해서 지금 5할을 해도 지금 포스트 시즌을 못 갈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비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위원님 보실 때 현 시점에서 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5팀을 꼽으신다면 다섯 팀을 꼽기 전에요. 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와 SK가 3할을 넘는 승률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5강팀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3할 두 팀이 3할 밑으로 가 있으면 그리고 3번의 경기를 하면 수입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거든요. 3할 밑에가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3할 이외가 있으면 때로는 이닝 경기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1승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3할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수입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두 팀이 해줘야 이 5강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상위 팀들을 괴롭히면서 프로야구 KBO 리그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강 팀을 꼽는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그 세 팀 정도는 지금 안정권에 좀 가고 있어요. 이제 NC와 두산과 키움 이 정도는 뭐 안정권에 그것도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불안한 구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안합니다. NC부터 시작을 해서 불안해합니다 지금. 그 끝이 없어요. NC부터 시작해서 NC는 벌써 1등 팀으로 달리고 있지만 불펜이 엄청 허약하단 말이에요. 그 불펜이요. 지금 그 원종현 선수 빼놓고 나머지는 5점대 아니면 다 10점대예요. 필승조가 그래요. 필승조가.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벌써 그렇죠.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상 선수도 많았었고. 두산 뭐 수비 공격력으로 버티고 있지. 뭐 불펜이라든지
선발 요즘 좀 이영하 선수가 괜찮더라고요. 네. 뭐 블랙샌도 좀 그렇고 또 거기도 불펜이 그렇단 말이에요. 키움 마찬가지입니다. 브리검 지금 뭐 바꿔야 되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선발이 싹 그렇게 믿음직보다 우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조상우 선수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불펜이 안우진 선수 올라서 괜찮아요. 키움은. 그 정도고 LG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고우석 선수가 돌아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예, 그런 경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외국인 투수들이 어제 켈리 선수가 나왔는데 윌슨 선수도 작년 같지 않고 네. 차우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2군 내려가고. 예, 좀 정찬은 선수가 가장 지금 좋은 상태인데 네.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도 불펜보다는 마무리가 지금 안 좋습니다. 기아 지금 작년보다는 전력이 좀 탄탄해졌어요. 윌리엄스 감독이 애국 감독답지 않게 이기는 야구를 해요. 거기는 네. 이기는 하려고 네, 야구를 하려고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발진들 앞서서 하는데 최근에 와서 문경철 선수가 네. 조금 안 좋으면서 상당히 지금 불안불안을 하고 있죠. 삼성은 아까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대로만 쭉 경기를 하면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올라갈 일만. 왜? 지금 하이 팀들,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나 이런 팀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팀들이 승률이 조금 3할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하이 팀들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하는데 밑에 처져 있는 팀들의 전력이 안 좋기 때문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전력만 그대로 누수가 안 세게 간다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는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여지가 확실히 많은 팀이다. 나머지 이제 KT인데요. KT가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선발 투수들이 작년 같지가 않아요. 네. 공격은 뭐 월등한데 투수 쪽에 선발과 뭐 불펜 뭐 이 정도가 지금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롯데도 역시 지금 김원중 선수까지 가는 것이 네. 선발은 괜찮습니다. 롯데가. 근데 롯데가 원포인트가 없어요. 좌투수 원포인트가 네, 없고 자원이 힘들죠. 불펜이 지금 좀 약간 힘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보면 안치홍 선수가 중심 타선으로 빨리 올라가는 타격을 하면 롯데도 5강에 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두 팀을 꼽으신다면 삼성과 기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삼성과 기아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가을 야구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이게 가장 나쁜 게요. 나 진짜 큰일 났어 이제. 말은 제가 하고 욕도 제가 먹고 박채우 그냥 물어오기만 했어. 욕은 제가 다 먹는 거예요. 저는 이승철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어딨냐고. 지금 공정사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100% 지지합니다. 아니 이건 박채우 부장이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한 40분을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저만 욕 먹는 거예요. 이거. 저는 하루에 2끼밖에 먹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끼는 욕으로 대신하고 원래 제가 이제 안티가 많기는 한데요. 때로는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티가 좀 많다. 뭐 요즘은 이제 해설위원으로서는 좀 그래도 안티팬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그래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이는 현상을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때로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것은 뭐 제가 뭐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안티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요. 사실 이제 개인적인 감정만 살짝 드러내고 보면 그 여러 가지 시각을 넓게 보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스킬인 것이죠.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